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강의 경영 분야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별 발표 시간 15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3분으로 진행됩니다. 타종은 발표 종료 2분 전, 그리고 1분 전, 총 2번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교육과정 개발 분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추첨한 순서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정준재님께서 놀면서 이해하는 데이터 AI와 함께하는 데이터 학습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희은이 예주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면서 이해하는 데이터 놀이터 과정 발표를 맡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정준재 주무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를 도와줄 저희 파트너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이터 과정 개발 사례를 함께 발표하게 된 AI 가상 메타휴먼입니다. 새로운 혁신과 도전으로 개발된 놀이터 과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준재 주무관님, 네,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첫 번째 교육과정 개설 배경, 두 번째 에디모형을 활용한 교수 설계, 세 번째 교육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총 1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이것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몸담고 있는 공직 세계에 최근 이것 기반의 행정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티즌 이것 사이언티스트가 새로운 역량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혹시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다들 공부를 해오셨나봐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비단 기업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몸담고 있는 공직 내부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수많은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확산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놀이터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된 배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요구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정 개발의 첫 단계인 요구 분석. 놀이터 과정의 요구 분석 수행 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요구 분석 시에는 챗GPT와 빅챗과 같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요구 자료를 재빠르고 일목요연하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취합된 자료를 빠르고 쉽게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통해 도출된 요구 분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그동안 전문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와 같은 실무자들이 고급 기법이 아닌 최소한의 분석을 통해 본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등장하였고 대두하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AI의 등장입니다. 챗GPT와 AI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를 요구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교육은 코딩 등과 같은 분석 교육 기법보다는 실습과 사례 중심의 문제 해결, 학습이 필요하다는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이벤트성의 일회성 교육으로는 더 이상 높은 교육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에 교육이 필요한 시점마다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 여정 컨셉과 이에 따른 교육 담당자의 새로운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된 기본 방향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문해력 및 활용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편성한다. 두 번째, 학습 여정 기반을 컨셉으로 잡아 교육생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디자인한다. 세 번째, 교과목별 적절한 교수학습 설계를 전략하고 특히 교육과정 개발부터 운영까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네 번째는 커크 패트릭의 3단계 모형에 SCM 인터뷰 사례를 추가하여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였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육과정 설계는 현실적으로 내용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주로 강사나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놀이터 과정의 과정 설계는 어떤 차별점이 있었을까요? 네, 놀이터 과정의 설계를 위해서
외부 강사나 외부 교육기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제가 먼저 학습 데이터에 관련된 학습을 사전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생의 입장에서 수많은 회의와 그리고 다양한 교육 참여를 위해 교육 참여를 통해 제가 먼저 교육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교육이 정말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그 경험을 과정 설계 부분에 녹여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다. 노력을 통해 도출된 놀이터 과정의 교육 목표입니다. 공직 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으로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3가지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3가지의 모듈과 각각의 세부 교과목을 설계하였습니다. 놀이터 과정은 총 2주 과정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2주 동안 총 4일, 4일은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금은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1주차 앞단에는 사전 학습을 진행하였고 1주차와 2주차 사이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놀이터 과정의 학습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사전에 교육생과 강사님과 함께 공유하여 놀이터 과정이 어떠한 흐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하여 과정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교과목별 적절한 교수학습 설계 전략을 매칭한 후에 교과목별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을 하였고요. 평가회 같은 경우에는 코크 패트릭의 3단계 모형을 기본으로 가져가되 좀 더 성공적인 현업 적용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네, 여기 교육과정 개발 부분입니다. 맞춤형 컨텐츠를 발굴하였고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는데요. 우선 사전 학습을 위해 10분 이내의 컨텐츠, 마이크로러닝 컨텐츠를 발굴하여 교육생들에게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포함된 관계자 회의를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긍정적 학습 경험을 위해 학습 경로를 개발하셨다면서요? 3가지 학습 경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기주도 학습으로 유지되는 교과목이 있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에 익숙치 않은 공무원들을 감안해서 총 3가지의 학습 경로를 사전에 만들어서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배움터 같은 공공학습 플랫폼에 있는 컨텐츠를 사용하는 학습 경로. 두 번째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직접 선택해서 듣는 자유학습 경로. 세 번째는 챗GPT를 활용해서 나만의 학습 경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습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학습 주제, 기간, 수준, 방법, 플랫폼 등을 입력하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학습 경로를 챗GPT를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바로 입력이 가능하실까요? 네, 어려우시죠? 모든 교육생분들이 그러실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사전에 제가 먼저 어떠한 프롬프트, 즉 어떠한 질문을 해야 확실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한 내용을 가이드로 작성하여 교육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실습을 위해서는 현실 기반의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놀이터 과정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확보하셨나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 정말 유관부서가 많은 회의를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안 등의 문제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과정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와 매우 유사한 문제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챗GPT와 빅챗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문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었고 이 도출된 결과를 강사와 제가 최종적으로 교육생이 받아볼 수 있는 결과물로 수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FT 가이드북도 활용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기재하여 실제 교육 시에 교육의 효과의 목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FT 가이드북도 제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의 문제 시나리오 및 FT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놀이터 교과목을 기획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 교과목은 실제로 제가 학습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을 이제 교수 설계 부분에 반영하여 제가 직접 강의를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한다고 했더니 저희 팀장님께서 네가 무슨 강의를 하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학습했던 것들을 교육생과 나누면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설득을 드려서 한 번도 아니 2번의 내부 시연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내용의 적합성을 통해 허락받아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문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2수준 학습평가와 3수준 현업 적용도 평가는 별도의 개발을 통해 활용하였습니다.
앞에서 설계 개발단이 지나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양한 교육 운영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1기에는 총 24명, 2기에는 총 25명이 수료를 하셨고요. 먼저 적극적인 홍보와 흥미를 유발하는 전략을 운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교육과정을 처음 만났을 때 텍스트로 만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요. 이 포스터는 동일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시간 의견 교류와 학습자료 공유를 위해 오픈 채팅방과 저희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시작 10분, 마무리 10분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놀이터 과정에서도 빠른 이제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방법을 사용했는데 혹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지 아실까요? 오늘 저희 발표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메타휴먼. 네, 맞습니다. 네, AI 메타휴먼 영상을 제작해서 환영 영상과 마무리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메타휴먼 나왔을 때 우리 저희 심사위원 5분이 갑자기 확 몰입하는 것을 보고 됐다 싶었습니다. 네, 운영 전략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이 이름처럼 놀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더라.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재미 중심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잖아요. 팀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팀 학습 경험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안내 및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교육과정 내용을 좀 더 잘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제공을 하였고요. 교육 중에 발생했던 모든 학습 자료는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차기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 평가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완료 체계를 구축하였는데요.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수준 교육생 반응 평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주의해서 보실 점은 1기에 비해서 2기에 높아진 것들이 많은데 이는 평가 결과가 반영돼서 2기에 개선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육생이 실제 교육을 들으신 후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한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주인식 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교육이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예술하는 게 사실 이제 낯설고 이제 일반 컨셉이 좀 많이 접하지 못하는데 실습과 이제 조원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이해하기 쉽고 이제 좀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또 교육을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준 학습평가는 학습성 지도 평가와 관찰 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습성 지도 평가는 개인 수준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교육 후에 얼마나 상승되었는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관찰 평가는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실제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별 시술 시간에 강사가 직접 관찰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종료 후 한 달 후 현업 적용도 평가를 시행하였는데요. 평가 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에는 약 97%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나는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봤다라는 의견은 10명 중 9명, 약 90%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CM 성공 사례 인터뷰를 통해 현업 적용 우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우수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팀장님의 사례인데요. 교육을 받고 나시고 나서 돌아가셔서 구매자 데이터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연령이 구매력이 높으며 그 연령에 맞는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셨다는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주무관님이셨는데 사실 교재 다 버리고 가시잖아요. 가지고 가셔서 직접 분석을 할 때 또 다시 열어보시고 처음에 따라 하셨다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효과 부분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교육생 한 분 한 분이 실제 본인의 현업에 돌아가셔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에서 학습했던 학습 경로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학습하시는 그런 문화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교육의 각 과정 평가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공유되어 차기 기수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 가장 파워풀한 경험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교육 담당자가 성장해야만 교육생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먼저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그런데 저의 그런 학습 경험을 위해서 교육생 분들도 함께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 담당자들이 나아가야 될 변화의 방향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오늘 경기도의 의미 있는 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명언은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네, 이상으로 놀면서 이해하는 데이터 놀이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업무역량 제고와 긍정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님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질문 세 가지. 아까 전에 보니까 그 교육 내용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1기에 비해서 2기가 조금 네. 높거든요. 네. 그 이유 간단하게 좀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참고로 교육 내용이 좀 낮아졌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 한 분이 저희가 24명 중에 한 분이 그런 반응을 해주셔서 그렇게 나왔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 분이 좀 이제 연령대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따라와서 이제 완주는 하시긴 하셨지만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내용 이해 부분에서 조금 낮게 해주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네. 학업 성취도를 재셨는데 이미 사전검사에서 60점대의 높은 점수였는데 오히려 이런 러닝 저니를 설계한 거에 비교하면 사후검사 점수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사후 검사는 일단 교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 2주 동안의 사실 학습 여정이었죠. 2주 동안의 뒤에 이제 한 건데 사실 그때 사용했던 설문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개발한 설문지 좀 가져왔습니다. 그 평균 설문지의 평균 점수가 65점입니다. 일단 그 설문을 통해서 했을 때 굉장히 낮다라는 점이었고, 저희는 5점이 올라간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교육 과정에서.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러닝 저니를 설계를 할 때는 네. 뭔가 학습 경험을 네, 맞습니다. 계열화 전략을 좀 쓰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시간의 계열화요. 네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융합이 되면서 어떤 학습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경험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난이도를 높여간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걸로 네.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일단 첫 번째 사전 학습을 통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맛보기를 하고, 두 번째 저희 이제 대면 교육에 오셔서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하시고 데이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시고, 돌아가셔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그럼 내가 데이터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나는 시각화에서 좀 더 알고 싶어, 그리고 나는 뭐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라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가 조금 더 배치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모여서 다 같이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실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해드려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했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3분을 다 소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나요? 예,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소리도 너무 좋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 디지털 휴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한 두 가지를 디지털 휴먼 요거를 직접 제작하셨는지 하나가 궁금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앞에서 언뜻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MZ 세대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제 50대 이상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름대로 50대 이상의 이런 분들에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혹시 생기셨는지. 일단 첫 번째는 메타 휴먼은 제가 직접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대사와 그 몇 가지 이제 제스처들만 이제 입력을 하면 충분히 이제 아무나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원가입입니다. 만드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대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팀장님급들이시죠, 팀장 이상. 저도 좀 이제 세대가 너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일부러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별 편성을 나이 순대로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나이 순대로 좀 진행을 하였고요. 조별 실습이 많기 때문에 조별에서 좀 조장님을 좀 중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했고 그분들이 조금 함께 끌어나가실 수 있도록 전략들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간에 뭐 책을 선물로 드린다던가 아니면 그냥 저희 팀장님 모르시지만 제 사비를 들여 커피 쿠폰을 드린다던가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끝까지 함께 완주를 하실 수 있도록 이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중평